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갑신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갑신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갑신이라는 일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주를 딱 보시면은요, 우선 몇 가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느냐, 음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양적인 성향이 강하냐, 음적인 성향이 강하냐,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성품,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좀 남자답고, 그리고 터프한 경우도 있고요. 호탕하고, 그리고 박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좀 차분하면서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일주라는 것은요,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간 지지는 양이면 양, 음이면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갑신일주는 모두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갑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아, 양적인 성향이 강하구나, 이것만 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품을 알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지지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신금이 깔려있는데요, 이것이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 규칙, 그리고 직장운, 그리고 일지에 깔려있으니까 배우자궁을 나타내잖아요. 배우자궁에 관성운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운이 깔려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신일주의 그 형태를 보면은요, 일단은 이 갑목이 나무를 나타내고 신금이 바위를 나타냅니다. 금속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나무라는 것은 땅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땅이 아니라 바위의 뿌리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금속이나 돌 같은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신이라는 기둥 자체가 그렇게 모양새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좀 불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땅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바위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좀 불편하다. 구성 자체가 불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에 굴곡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동물로 봤을 땐 원숭이거든요. 원숭이라는 건 사람을 닮은 동물이잖아요.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인데 천간이 나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원숭이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매달렸는데 이것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원숭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진 원숭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가 재능이 많고 그런데 나무에서 만약에 한번 떨어지면 어때요? 그때에는 다른 호랑이 같은 동물이 집사교여가지고 딱 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원숭이가 밑에 있다가 위에 나무에 있다가 밑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곧바로 그냥 다른 맹수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갑신일주는 한 번 떨어지면, 원숭이라는 건 나무에서 한 번 떨어지면 재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갑신일주가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해서 한번 실패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에 관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명예나 원칙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는 좀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하고 좀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장간을 봤을 때 지장간이 경인무거든요. 그러면 관성운, 인성운, 재성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거하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요 두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재성운하고 관성운이 또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이 갑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성이 좋으면 나머지 6글자의 구성이 좋고 흘러가는 대운도 좋고 그랬을 때에는 이 밑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도 있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도 있고 그러니까 이성운도 좋고 이성운이 좋다고 봐야죠. 다 들어있으니까 이성에 관련된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성운도 좋다고 봐야 되고 인복도 있다고 봐야 되고 직장운도 있다고 봐야 되고 재물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갑신일주가 구성만 좋다면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지에 지장간에 관성운도 있고 재성운도 있어요. 그러면 관성운이라는 것은 보통 직장생활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 원칙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재물운이라는 것은 돈을 나타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성운도 있어요. 인성운이라는 건 또 학문운도 나타내고요. 사고계도 나타내고 그리고 인복도 나타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장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에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돈과 관련된 일, 직장 명예와 관련된 일,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일, 인복과 관련된 일 이런 데 있어서 내가 다 열심히라는 얘기니까 사회 참여 의식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고 봐야죠. 거기에다가 이 신금은 역마살을 나타냅니다.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장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으니까 갑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활동이 많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정치 지망생이 많습니다. 갑신 일주 중에.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능력도 안 되는데 여기저기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안정적인 건 없잖아요. 안정감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서 여기저기에 막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지지가 역마살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때요?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될 때에는 불안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주 구성을 봤을 때 완벽한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갑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안정되지 못한 안정감이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에 굴곡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정치 등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지만 능력이 안 될 때 오히려 돈만 축낼 수 있다.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국회의원 선거에 빨리 꼭 출마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내가 부자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리해서 출마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때요? 나중에 떨어지고 돈만 축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갑신 일주는 일단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순탄하지가 않아요. 굴곡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운성에서 이것이 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12운성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절이라는 것은 극과 극이라고 봐야 돼요. 극과 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변혁의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변혁을 꿈꾸려는 이런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인생 자체가 굴곡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갑신 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일주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주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라는 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주라는 것은 일주 외에 6개의 글자가 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10년 대운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주만 갖다 그래갖고 사람들마다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주 분석을 잘하는 거잖아요. 일주 공부를 할 때에도 예제를 보면서 사주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일주를 강의하는 내용이 전부 다 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제를 갖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 있는 그 일주론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처럼 이렇게 예제로 일주를 공부하는 그런 영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이 두 글자만 붙잡고 백날 들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이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김인년, 기사월, 갑신일, 을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자분입니다. 어릴 때 2번이나 양녀로 보냈다 그래요. 9살 때는 울어서, 10살 때는 그 집에서 성폭행을 당해갖고 도망을 나왔다고 합니다. 10살부터 20살까지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약 먹고 자살 시도 2번, 검정고시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학교를 못 다녔다는 얘기예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분 설명을 하니까 마치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던 시절에 그때 전쟁으로 부모 다 잃고 막 다른 집에 뭐 양녀로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올해 2020년도에 42세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신세대예요, 신세대. 그러니까 저보다도 10살이 어린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신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 나이에 이런 인생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그런 쪽에 생활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주변에 찾아봐도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대부분 다 고등학교는 졸업했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아예 초중고등학교를 아예 다니지도 못하고 검정고시로 다 통과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 또래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현재 실명이기로 눈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똑똑하고 요리 실력도 좋은데 이 과거의 나쁜 기억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활기찬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김인년, 기사월, 갑신일, 을축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주를 볼 때에는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없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음양의 구성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일주는 갑신일주인데 나머지 6개의 한자가 뭐예요?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음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일주는 양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가 다 음이니까 이분은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주변 환경이 아주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힘에 있어서는 양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더 낫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강하고 약한 게 있으면 음이라는 것은 양보다 약한 쪽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음적인 성향보다는 양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특징이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은 4개나 되죠. 그러면서 수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기운이 인성운이고 토기운이 재성운인데요. 이 두 가지가 뭘 나타내요? 부모를 나타냅니다. 부모. 그러니까 이분은 부모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7살서부터 16살까지가 경호대운이거든요. 천간이 갑경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금에 의해서 내가 극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대운을 봤을 때에는 어렸을 때 7살서부터 16살까지 대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복이 없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제대로 있었으면 자기 딸을 갖다가 양녀로 보내고 막 그러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자기 부모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모복이 없다고 딱 나와 있는데 이 대운에서도 어렸을 때의 운이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주가 제다신약 사주거든요. 토기운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용신인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올 때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일단 27살서부터 36살, 37살서부터 46살까지 20년간은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금기운이 수기운을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의 구성에서 봤을 때에는 27세서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 뭐 약 먹고 자살 시도까지 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 생활만 하고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용불량자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개인의 노력도 좀 부족했다고 봐야죠. 물론 주변 환경이 어려웠다는 건 인정하는데 개인의 노력도 매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연을 신청하신 분도 이분의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가 눈 수술도 시켜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주 구성은 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노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목이 들어오면 인신사 삼형살이잖아요. 그런데 축토하고 미토가 떨어져 있지만 이 사주는 어때요? 토기운이 첫 번째 기신운이잖아요. 그럼 술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삼형살도 형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삼형살이 2개나 들어오니까 12년 중에 2번이 삼형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굴곡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신일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갑신일주 자체가 좀 굴곡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남자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좀 뛰어나다는 얘기죠. 삼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군인이 되려고 삼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부상을 당해갖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해병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병대에 이제 사병으로 제대를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대하고 나서 킥복싱 운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 20대 후반까지 킥복싱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더니 경찰 공무원 시험을 4년 동안 준비해갖고 4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4년이라는 게 말이 4년이죠. 시험을 4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은 거의 4년 동안 거지나 폐인처럼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옷을 잘 입겠어요? 뭐 멋을 부리고 다니겠어요? 아니면은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야말로 사회와 격리돼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 2년도 힘든데 4년 동안 했다는 건 대단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 이름의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까지 격투기 운동만 하다가
4년 동안 이제 경찰 공부를 했으니까 몇 년 사이에 또 아파트까지 마련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그 전부터 좀 돈을 모아놨던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 내용만 딱 보더라도 상당히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요. 경신년 기축월 갑신일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관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너무 많습니다. 4개나 돼요. 게다가 일간인 간목이 이쪽으로는 충이고 이쪽으로는 합이죠. 그러면 충의 강도는 좀 약해진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살이 많은 사주가 안 좋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나를 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볼 때에는 사주를 극복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10살서부터 19살까지 경인대운도 어때요? 천간지지가 다충을 받으면서 이분의 어린이 청소년 시절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사관 학교까지 입학을 했고 결국은 부상으로 그만뒀으니까 이때의 실망이 상당히 컸을 텐데 또 사병으로 해병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계속 운동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의지의 사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관살이 많은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다 그랬죠? 활인업을 하면 좋다고 했고 이 활인업이라는 게 직업 자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 의사라든가 교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경찰로 들어가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여기에서는 금기운이 가장 안 좋은 운인데요. 10살서부터 29살까지 천간에 금기운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금기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70이 되기 전까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앞으로의 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기신운이 금기운이 안 들어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갑신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 구성에서 이분이 신금을 깔고 있는데 금기운이 나머지 6개 글자 중에 너무 많을 때 이럴 때에는 굴곡이 많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도 남자분인데요. 병신년 을미월 갑신일 기사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 퇴직 후 모기업 대표이사로 취직을 했고요. 회사를 퇴직한 다음에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맥이 좋다고 봐야겠죠. 부인과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여자복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언변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여성들과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는 빈털털이라 그래요. 돈이 없고 악발이 근성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업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정치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돈은 벌어놓은 것이 없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분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의 특징을 봤을 때 지지 4글자가 어때요? 전부 다 역마살입니다. 이 미토를 역마로 봤을 때 지지 4글자가 전부 다 역마살이에요. 역마라는 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걸 말한다고 했죠. 상당히 역동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기운이 없어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월지 포함해서 2개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부모복이 좀 없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간목인데 아버지 궁에 을목인 겁재운이 있죠. 겁재운이 아버지 궁에 있을 때 아버지 복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간 지지가 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각기압, 이쪽은 사신압, 천간 지지가 합이 되고 있어요. 합이 많은 사람이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다정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사주가 신약하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을목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약하면서 재성운이 강하니까 재다신약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재성운이 여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이 갑신일주에서 지장간에 뭐가 있죠? 재성운이 있습니다. 토기운이 있어요. 그러면서 월지에 또 재성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자가 나란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의 관계는 좀 조심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신일주가 정치인이 많은 일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회에 참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참여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열심히 산다고 봐야죠. 사회에 열심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만약에 능력이 안 될 때에는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정치를 한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좀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미대에서 조각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각가예요. 현재는 황토방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황토로 이렇게 집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과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여기에 보시면은요, 계묘년 경신월 갑신일 을해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갑신일주에서 또 한 가지 이 갑신이라는 모양새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건 나무잖아요. 밑에 있는 건 금속입니다. 그럼 금속 갖고 나무를 재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속 갖고 나무를 깎아내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각가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각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금속 기구 갖고 무슨 나무 같은 걸 잘라내가지고 뭘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신이라는 일주하고 대단히 잘 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금기운이 강하고 목기운이 강하고 수기운이 강한데 뭐가 없어요?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없습니다. 이 화기운이라는 게 식신상간운이고 토기운이라는 게 재성운입니다.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관살이 강해갖고요. 식상운이 없으면서 관살이 강하니까 건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황토방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사주가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일단 재성운이 있고 식신상간운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식상운이 없어도 재성운이 지장간에 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사주처럼 식신상간운까지 없잖아요. 재성운도 없고 식상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재물취득에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관성운에 의해서 충을 받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아버지 복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흘러가는 대운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51세서부터 60세까지 갑인 대운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기운이 3개나 되는데 위아래로 또 목기운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비견갑자가 또 뭘 극해요? 재성운을 극하죠. 돈을 상징하는 재성운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대운도 재물취득에는 그다지 유리한 대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토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소액 투자 꼭 하고 싶다면 소액,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소액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갑신 일주에 대한 내용을 예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